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 마지막 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도전동기 기동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하는 것은 우리가 징유기 때도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유도전동기를 어떻게 기동을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동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동을 하죠.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한 후에 뭐를 해요? 운전을 합니다. 네,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유도전동기 역시도 기동을 하고 운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동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기동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떤 조건이 필요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기동 토크가 커야겠죠. 뭐라고요? 기동 토크가 커야 됩니다. 당연히 기동 토크가 커야겠죠.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 정지되어 있는 트럭을 우리가 밀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동 토크, 즉 힘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크게 되면은 당연히 전류가 많습니다. 왜? 전류가 많아야지 기동 토크가 커지니까요. 자, 그런데 전류가 많다는 소리는 결국 코일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 말은 코일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동 전류, 기동 시 당연히 전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동 토크를 크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동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기동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기동 전류를 낮추는데 모든 기동법들이 메인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동 전류가 낮추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포인트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어떤 기동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유도전동기 처음 할 때 유도전동기, 삼성 유도전동기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 뭐가 있다 했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이렇게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동법, 농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되는 기동법 여러 가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사용하는 기동법 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전압 기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전압 기동법. 전전압 기동법. 얘는 다른 말로 그냥 직입 기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입 기동법.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남자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동 토크가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코일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줄여줘야 되는데 얘는 안 줄여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류가 높든 말든 간에 약간 그러한 상남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동장치가 없어요. 기동장치가 없다. 네, 보시면은 기동장치가 없고 기동장치가 없고 상남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동 전류가 실제 전격 전류에 비해서 4에서 6배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기동 전류를 전격의 4에서
6배 정도 되는데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기동전류가 높아도. 그러니까 얘 제한이 있겠죠. 어떨 때. 아주 용량이 작은 경우에만 얘를 쓰겠죠. 용량이 작은 경우에. 용량이 작게 되면은 뭐 기동전류가 높아봐야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5kW 이하의 전동기에 사용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Y 델타 기동법입니다. Y 델타 기동법. Y 델타 기동법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친구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얘는 전기기사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Y 델타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Y일 때 뭐를 한다? Y일 때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하고 델타일 때 뭐를 한다? 델타일 때 운전을 하는 기동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말은 Y일 때 왜 기동을 할까요? 델타일 때 왜 운전을 할까요?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Y를 하나 그려볼게요. Y 결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Y 결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델타 결선을 자 여기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델타 결선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코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코일을 제가 임피던스 Z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코일도 임피던스 Z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가된 전압을 V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인가된 전압을 V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도 인가된 전압을 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임피던스 성분들 Z는요. 기동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변하지가 않아요. 왜? 기동을 할 때는 이 임피던스 성분들을 어떻게 해준다? Y로 결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동이 끝나고 운전을 할 때는 이 임피던스 성분들을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델타로 만들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을 할 때라든가 운전을 할 때라든가 이 Z는 어떻다? 똑같은 Z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V라고 하는 것도 인가된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 인가된 전압 역시도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동을 할 때든 운전을 할 때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V와 Z는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의 전압과 여기서의 전압, 그리고 여기서의 전류, 그리고 여기서의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 결선에서의 전압을 구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상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V가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상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상에 걸리는 전압은 뭐가 돼요? 그냥 V가 되겠죠. V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선전류를 구해볼까요? 선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3분의 V를 Z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 Y결선의 선전류와 상전류가 똑같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루트 3 Z분의 V가 되는 겁니다. 맞죠? 루트 3 Z분의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는 Z분의 V가 상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상전류에서 루트 3 곱한 게 뭐예요? 선전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Z분의 V에 루트 3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교를 편의를 위해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면요. 루트 3을 위아래 곱하면 3Z분의 V 그리고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Y와 델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Y가 될 때 Y와 델타 비교하는 겁니다. Y는
델타에 비해. 자, 일단 첫 번째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압은 루트 3분의 V고 V죠. 몇 배 감소했어요? 루트 3분의 1만큼 감소합니다. 루트 3분의 1배만큼 감소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토크도 있거든요.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 자, 토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토크는 V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3분의 1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토크는 V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배 됐으니까 3분의 1배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지금 보시면은 얘에서 3분의 1을 나눈 거 아니야. 얘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몇 배가 됐어요? 3분의 1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결국 기동 전류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동 토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메인은 기동 전류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기동 토크가 줄어들었지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Y를 뭐로 쓴다? 기동 번선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계속해서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중에 리액터 기동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Y델타 기동법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당연히 전전압 기동에서는 5kW 이하 아주 소형기에 사용을 했는데 Y델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큰 5에서 15kW 정도의 전동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액터 기동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리액터 기동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IM이라고 하는 것이 인덕션 모터라고 해서 당연히 유도 전동기가 되는 것이며 삼상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세 선이 이렇게 인가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배웠던 전전압 기동, 상남자의 기동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남자 기동법을 쓰기에는 기동 전류가 일반 평소의 전격 전류보다 4에서 6배 크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요. 유도전동기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뭘 달아준다고요? 말 그대로 리액터를 달아준다는 겁니다. 리액터를 달아줘요. 자, 이렇게 리액터를 달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리액터가 달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전압 강하요. 왜? V는 I, Z니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해서 전압이 줄어드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I는 Z분의 V라는 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전압이 감소했으니까 기동전류도 작아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리액터 기동법을 쓰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터 기동법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기동 보상 기법입니다. 기동할 때 보상을 해주는 기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뭐를 이용하냐면요, 바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합니다. 뭐라고요? 단권 변압기요. 자, 여러분들 단권 변압기라고 하면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변압기 시간에 다 배웠던 친구입니다. 자, 단권 변압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단권 변압기 승합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권 변압기를 분명히 이러한 형태로 배웠습니다. 자, 요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저압이죠. 어떻게? 이렇게 있는 고압으로 바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액터 기동법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를 시켜줘야 기동 전류가 작아질 건데 지금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거 기동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 두 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얘를 뒤집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결선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인가된 게 뭐예요? 인가된 게 고압이라고 했을 때
결국 결과값은 뭐가 돼요? 저압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승합기로 쓰는 게 맞지만 단권 변압기는 여기서는 뭐다? 강압기로 쓰이는 겁니다. 고에서 저로. 왜? 전압을 낮춰줘야 기동 전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전 변압기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단권 변압기 중에서 어떤 형태? Y결선의 형태를 쓰게 됩니다. Y결선의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이 그림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모르셔도 되고 이 Y결선이라는 것도 Y결선이다만 아세요. 그냥, 그렇구나. 단권 변압기가 Y결선 하는구나.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전압이 어떻게 인가돼요? 예를 들어서 V만큼 인가됐어요. V만큼 인가됐어요. 그럼 상전압에는 당연히 루트 3분의 V만큼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야? 고압측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저압측이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잖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루트 3분의 V죠.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전압이 어쨌든 감압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또 감압이 된다고. 원래 V를 줬는데 루트 3V 그리고 또 감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준다? 우리가 기동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압이 강화됐으니까 전류가 감소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동 보상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용량 15kW를 넘는 친구들한테서 쓰인다 정도만 상식적으로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밑에 보시면은 일단 뭐 콘도르퍼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도르퍼법까지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뭐 할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리액터 기동법이랑 기동 보상 기법을 합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얘는 잘 모르겠지만 리액터 기동법과 리액터 기동법과 기동 보상 기법을 합친 친구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아시면 필기 문제 푸는데도 여러분들 지장이 없고요. 실기에서도 사실 콘도르퍼법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시퀀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실기 가시면은 그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해가지고 그림 4-12에 Y델타 기동법.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리액터 기동법.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리액터가 달려있다는 건 알겠어요. 기동 보상 기동법. 잘은 모르겠지만 Y결선으로 되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기사 실기 가시면 시커스라는 파트에서 요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릴 줄도 아셔야 되고 이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그 특징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 뭐라겠어요? 당연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5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딱 2개를 배울 겁니다. 그럼 객관식으로 뭐가 출제되겠어요? 다음 중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해놓고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을 선지해 넣겠죠. 또는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을 찾아라 하면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각에 대한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각각에 대한 특징은 농형 유도전동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번째 Y 델타 기동법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막 깊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특징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된다. 절대 시험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칠판 지우고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동법이 몇 개예요? 딱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책에는 게르게스법이 빠져있는데 게르게스법까지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저항 제어법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비례추이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저항을 가지고 노는 게 뭐다? 전부 다 비례추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추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 저항을 추가를 시키게 되면 슬립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2차 저항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2차 저항이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겠죠. 저항이 커지면 뭐가 돼요? 전류가 감소하잖아요. 자, 이러한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준다? 기동 전류를 감소시켜서
유도전동기에 기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게르게스법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겠구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포인트를 가지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동법, 자 요까지가 뭐예요? 자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되는 겁니다. 딱 기동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 나와 있어요? 4번에 164페이지 4번에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도 제어법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똑같이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그리고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2차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2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뭐 기동법이 될 수도 있고 속도 제어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2차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암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책 보시면은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163페이지, 164페이지 소괄호 2번, 소괄호 3번을 묶어주세요. 그게 뭐다? 기동법이 되는 겁니다. 기동법. 4번과 5번을 어떻게 해줘야 돼? 묶어주세요. 그게 속도 제어법이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구별이 가능해요. 2번, 3번 같이 가는 거고 4번, 5번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칠판 지우고 제가 속도 제어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식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전자의 속도는 1-s, 1-s에 ns라는 공식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1-s는 ns는 120f 나누기 p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뭘 제어하고 싶은 거야? 속도를 제어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속도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가 아니라 회전자가 움직이는 회전자의 속도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방법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 자, 여기에서 뭘 바꾸면 속도가 바뀌어요? 주파수를 바뀌면 속도가 바뀌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극수를 바꾸면 주파수가, 극수를 바꾸면 속도가 바뀌겠네요. 자, 그리고 슬립을 바꾸면 속도가 바뀌겠네요.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극수를 바꾸는 경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극수 제어법이라고 합니다. 극수 제어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극수를 바꿔서 속도를 제어하는 친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고정자의 극수를 바꾸는 거거든요. 고정자의 극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권선형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극수 제어를 하진 않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로 극수를 바꾸는데 농형에서 극수 제어법을 쓰는 이유가 고정자의 극을 바꾸면요. 고정자의 극수를 바꾸면 자동으로 회전자의 극수도 바뀌기 때문에 어떻다?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의 극수 변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가끔 선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주파수 변환법입니다. 두 번째는 뭘 바꾼다? F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법. 주파수 제어법입니다. 주파수 제어법도 뭐 별건 없는데, 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예시가 중요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박 추진용 전동기. 전동기. 기에 주파수 제어법이 쓰이는구나. 또는 방직, 인견. 방직 공장에 포트 모터에 쓰인다. 요거 예시가 얘는 잘 나와서 요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뭐 선박 추진용 전동기, 선박을 추진할 때 쓰는 전동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인격 방직 공장의 포트 모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견이라는 것은 명주실로 만든, 명주실로 짠 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감아서 만든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견과 방직 공장의 포트모터는
실로 감아서 뭔가 천이라든가 옷을 만드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인견, 방직 공정의 포트 모터. 뭔가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에서 주파수 제어법을 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주파수 제어법에 VVVF가 있습니다. VVVF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제어한다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VVF는 뭐냐면은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전압, Variable Voltage, 다양한 주파수, Variable Frequency. 그래서 다양한 주파수를 통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차 전압 제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전압 제어법이다. 분명히 이 슬립을 바꾸면은 속도가 바뀌어서 뭔가 슬립 제어법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1차 전압 제어법일까? 왜 전압을 바꿀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S는 뭐에 비례해요? V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자, 요 공식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공식은 반드시 토크는 V제곱에 비례한다처럼 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V를 어떻게 해줘요? V를 만약에 뭐 높여줘요. 높아주면 어떻게 돼요? 슬립이 어떻게 돼요? 슬립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슬립이 작아지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슬립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왜? 손실이 작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속도 제어를 하는구나, 속도 제어를 하는구나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용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선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2차 저항 제어법, 그리고 2차 여자법, 그리고 종속 접속 제어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는 2차가 붙으면 답이에요. 2차가 붙으면 뭐예요? 다 답이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저항 제어법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냐? 자, 2차 저항 제어법은 뭐예요? 얘 역시도 결국 비례추입니다. 비례추. 자, 우리가 비례추이를 할 때 어떻게 해준다 했어요? 2차 저항을 어떻게 해준다? 투입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맞춰서 슬립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했어요. 왜? S분의 R이 일정하니까. 따라서 슬립이 증가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니까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속도를 조절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2차 저항 제어법은. 자, 그 다음은 2차 여자법이 되는 겁니다. 자, 2차 여자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유도전동기에서 우리가 2차 측에 SE2, 운전을 할 때는 뭐예요? SE2죠. 자,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전압을 인가를 하는 겁니다. 전압을 인가를 하는 겁니다. 전원에 전압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어쨌든 EC만큼의 전압을 인가해 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2차 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인가가 되기 전에는 R2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분의 SE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인가해 준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EC만큼의 외부 전원을 인가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하다? 여기에 있는 친구도 일정합니다. 그리고 2차 전류도 일정하다고 볼게요. 얘도 뭐하다? 일정하다고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 어떻게 돼요? 일정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마이너스 EC를 줘봤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극성과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줬다고 해보면 SE2에 마이너스 EC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E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가 뭐하다?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외부 전원은 우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넣어줬으니까.
그럼 만약 이 외부 전원이 얘가 어떻게 해준다? 첫 번째, 커지게 된다 그럴게요. 자, 만약에 이 C가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C가 커지면은 일정하게 해주려면 SE2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커져야 되죠.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커져야 되죠. SE2가 커지려면 E2는 바꿀 수가 없지만 손실 S는 어떻게 돼요? S가 커지면 되겠죠. 따라서 슬립이 커지면 되는 거겠죠. 슬립이 커지면 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C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겠죠. SE2는 감소가 되는 거고 S는 감소가 되는 거고 N은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예시를 봤으니까 요 지우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SE2에다가 뭘 해줬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인가해 준 경우를 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인가해 준 경우 역시 이 친구도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우리가 인가한 전압을 어떻게 해줬을 때 높여줬을 때를 볼게요. 그러면 얘가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 SE2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작아져야지 일정해지겠죠. 따라서 SE2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S가 작아지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C를 낮춰주게 되면은 SE2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S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N은 어떻게 해준다?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외부 전원을 인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가? 2차 여자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외부 전원을 인가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2차 여자법이다. 자, 그 다음 종속 제어법입니다. 자, 종속 접속 제어법이라고 되어 있어. 종속 접속 제어법. 자,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의 반대가 뭐예요? 독립입니다. 아주 독립적인 친구다라는 것은 혼자 따로 잘 논다는 친구죠. 종속이라는 것은 합쳐야 됩니다. 혼자 못 사는 친구야. 뭔가 속해 있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2대 이상의 유도전동기를 연결해서 2대 이상의 유도전동기를 연결해서 이 말은 연결했다는 게 종속시켰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극수를 조절해서 뭘 해준다? 속도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 첫 번째가 극수 변환법이었잖아요. 극수를 바꿔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극수를 조절할 때 그냥 못하고 유도 전동기 2대를 붙여가지고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방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좁은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종속 접속 제어법에는 직렬 가동 접속법, 그리고 직렬 차동 접속법, 그리고 병렬 접속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는 유도 전동기 2대를 붙여서 극수를 어떻게 해줘요? 극수를 조절해서 뭘 해준다? 속도를 제어하는 친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은 길었지만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직렬 가동 접속법의 속도는 어떻게 바꾸냐? 120F에 당연히 뭐가 돼요? P가 되겠죠. 이 친구도 어떻게 돼요? N은 120F에 P가 되겠죠. 얘는 N은 120F에 P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극수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야 속도가 바뀌니까요. 직렬 가동 접속법은 유도 전동기 2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의 극수를 P1, 두 번째 전동기의 극수를 P2라고 했을 때 직렬 가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P1 더하기 P2가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렬 차동 접속법은 뭐야? 차동 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P1과 P2를 뺀 값이 극수로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병렬 접속법은요. 자, 병렬 접속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해주신다?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근데 그냥 종속 접속 제어법이고 뭐 직렬 접속법이다 하고 별말이 없잖아요. 별말 없으면 이 공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별말 없으면. 차동이나 병렬은 아마 명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65페이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 나와 있습니다. 역회전. 자, 이거 자, 삼상에서는 여러분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은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삼상이기 때문에 몇 개의 선, 세 개의 선이 있죠. A, B, C 뭐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선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임의 두 선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 선을 체인지, 바꿔주시면 어떻게 된다? 역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자, 이 친구 A, 이 친구 B, 이 친구 C 했을 때 A, C를 바꾸든 B, C를 바꾸든 뭐 B, A를 바꾸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C랑 A의 자리를 바꿔봤다고 해볼게요. C와 A의 자리를 바꿔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역회전 성공이라는 겁니다. 역회전 오케이.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필기에서 간간히 등장하고 사실 실기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세 개의 선 중 임의의 두 선, 아무 두 선이나 바꾸게 되면은 역회전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동입니다. 제동법 보도록 할게요. 자, 제동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동. 우리가 직류 전동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역상 제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발전 제동. 그리고 회생 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금 말씀드렸죠. 역회전을 하는 겁니다. 세 개 선 중 임의의 두 선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실제 제동을 걸 때 토크로 반대 방향으로 역회전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제동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자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었는데, 임의의 두 선을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역방향으로 역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걸리면서 제동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발전제동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죠. 그냥 전원에서 우리가 전동기를 돌려줍니다. 전원에서 전동기를 돌려줘요. 그럼 이 전동기가 돌아가서 뭐 해준다? 부하에 동력을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원을 어떻게 해준다? 인가하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면은 이 전동기 입장에서는 원래 부하를 돌리던 이 회전력이 어떻게 돼요? 관성에 의해서 얘가 전원을 인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돌게 된다는 거죠. 돌게 된다는 말은 결국 V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V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당연히 자속은 있을 겁니다. 따라서 V, B, L에 의해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바뀐다는 거죠. 발전기. 따라서 우리가 뭘 해요? 전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그 전기를 만들어냈을 때 이 전기가 저항을 지나면서 열로 소모가 될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제동을 하는 방식이 발전 제동이라고 했고, 제가 이 예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하철 가셨을 때 지하철 딱 정지하고 난 다음에 내리셨을 때 뭔가 뜨끈뜨끈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요즘엔 그런 거 잘 없을 겁니다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말은 뭐다? 지하철이 제동을 할 때 발전 제동을 하기 때문에 저항에서의 열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회생 제동은 뭐냐? 회생 제동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발전 제동, 전동기가 발전기가 된 데까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서 전원으로 가서 다시 이 전원을 통해 어떻게 한다? 이 전원으로 제동을 하는 것이 뭐가 된다? 회생 제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이 발전제동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다. 요즘에는 회생제동을 쓴다까지도 제가 직류 전동기 때 이미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165쪽 8번 시험 및 측정입니다. 자, 첫 번째 저항 측정, 두 번째 무부하 시험, 세 번째
구속시험까지 나와 있죠. 자, 1번, 2번, 3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원선도 배우실 때 뭐라 했어요? 원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 태양이 생각납니다. 그 태양이 어때요? 저물고 있죠. 태양이 저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구 친구들입니다. 저항 측정, 무바 시험, 그리고 구속 시험.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죠. 자, 네 번째. 부하시험입니다. 자, 부하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헤일랜드 원선도,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직접 부하를 달고 측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제로 측정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측정하는 실부하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동력계법, 프로니 브레이크법, 손실을 알고 있는 직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이나모 미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부하를 달아줘서 실제로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한번 인사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슬립의 측정입니다. 슬립의 측정. 이것도 사실 뭐 말씀을 드린다만은 슬립의 측정은 슬립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슬립을 어디서 배웠냐면은요. 자, F1 고정자 주파수에 슬립 S를 곱하게 되면은 분명히 회전자 주파수 F2가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슬립을 대놓고 구하는 공식은 NS에다가 마이너스 N에 뭐가 된다? NS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F1 곱하기 S는 F2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슬립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전자의 주파수를 알면 됩니다. 고정자의 주파수는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NS라는 동기 속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F1도 고정자의 주파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슬립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 회전 속도 M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F2랑 M만 알면 우리가 슬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슬립의 측정, 회전계법, 회전계로 직접 회전수를 측정해서 슬립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N 값을 직접 구해서 뭐 어떻게 한다? 슬립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직류 밀리볼트계법, 그리고 수화기법은 결국 뭐예요? F2, 그러니까 F2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F2를 찾아내서 슬립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스트로보스코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슬립의 측정은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전기공사 기사 실기 가시면은 다음 그 슬립 측정을 하는 방법들을 서술하시오라는 단답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필기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 인사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유도전동기의 이상기동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이상기동현상. 자, 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기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현상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우링 현상. 자, 크로우링 현상. 크로우링 현상.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볼게요. 자, 어떤 현상인지 대충만 알면 됩니다. 대충만 알면 되고, 결론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토크일 때, 유도전동기 곡선이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지금쯤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부하 토크가 이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디서 운전을 하냐면은, 바로 요 지점, 이 곡선과 이 부하 토크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격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조파가 유기가 됐어요. 고조파가 유기가 됐다는 건 파형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었는데 고조파가 들어오니까 뭐 이러한 파형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 파란 부하 토크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전격 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에서도 만나다 보니까 전격 운전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농형 전동기에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슬로스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도 이러한 크로울링 현상이 일어나고 유도 전동기의 공극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계좌에서 고조파가 유기될 때, 저는 지금 고조파가 유기된 상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조파가 유기될 때 전동기가 전격 속도 여기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르지 못하고 여기에서 낮은 속도에서 안정화되는 현상을 크로울링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 슬롯을 채용한다 정도 한 번 더 인사하고 갈게요.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자주 나오는 것이 이 크로울링 현상에서, 자, 요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V는 2nm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7, 13, 19 고접하는 기본파와 같은 방향, 그리고 5, 11, 17 고접하는 기본파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한다. 이 회전 자개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크로울리 현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V는 공식이 뭐라 돼 있어요? 2nm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m은 상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3상이기 때문에 3이 들어가야 되니까 2n 곱하기 3이 되니까 6n이 되는 거죠. 그래서 6n 플러스 1인 경우 한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V 6n 마이너스 1인 경우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V는 3n이라는 경우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n 플러스 1이니까 n에다가 여러분들 1부터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부터 대입하면요. 자, 1 하면 7이죠. 2 넣으면 12에 10 더하기 1이니까 13이 되는 거죠. 3 넣으면 18에 1이 더해지니까 19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경우도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2 넣어주시면 11이 되는 거죠. 3 넣어주시면 17이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9구단이죠. 3, 6,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기본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기본파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은 V는 3에서는 회전 자개를 발생 안 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n 플러스 1, 6n 마이너스 1, 3n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1부터 2, 3, 4, 5 대입만 하시면 되고, 여기는 플러스죠. 플러스는 뭔가 긍정적인 같은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다. 6n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부정적인 반대 방향과 같다. 3n은 회전 자개를 발생하지 않는다.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게르게스 현상 나오는데요. 게르게스 현상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전동기가 무부하 또는 경부하로 운전 중에 고조파 발생으로 인하여 한 상이 단선되어 결상되더라도, 요게 포인트입니다. 형광펜. 한 상이 단선되어 결상되더라도 2차 회로에는 단상 전류가 지속적으로 흘러서 전동기가 전격 속도의 약 50% 부근에서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전격 속도의 50% 부근,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가속화되지 않는 거죠. 전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전격 속도가 100이라면 50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상이 단선되어 결선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여기까지 하시면 된 것 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